안녕하세요. 이제 비엔티안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남부에 있는 가장 큰 도시 팍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루아프라방은 패스하고 팍세로 이동합니다. 버스 티켓은 미리 여기 숙소에서 구매를 했고,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숙박을 하고 있는 숙소에서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그 버스 터미널하고 거리가 꽤 되는데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미니밴 포함하는데도 저렴합니다. 8시 버스인데 1시간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네요. 여기가 비엔티안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 팍세 가는 건가? 아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미니밴 기사 친구가 표를 갖다 줄 거예요. 버스 티켓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줄 서서 한 장 한 장씩 받고 있어요. 이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지금 요거 버스 기다리시는 분 중에 좀 거구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2명 눕는 데인데 저 거구 형님하고 옆에 누워서 가면은 들어가보자 내 자리의 운명은, 일단 2명이 눕는 자리는 확정인 것 같고, 거구형이 뒤에 있다. 어우, 살았네. 제 옆에 아무도 안 탈 것 같아요. 럭키가이. 제발 가다가 한 10분 뒤에 멈춰가지고 태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중간에 사람을 한두 명씩 태우면 제발 내 옆자리만 아무도 오지마. 옆에는 아무도 안 탔지만 조용히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다 깼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구나. 버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팍세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숙소 가서 짐을 놓고 거기서 샤워 좀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오토바이 렌트해가지고 오늘 투어를 바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얼리 체크인 해주는 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씻고 오토바이 빌리고 바로 나가야 되겠어요. 호스텔에도 오토바이 빌려주는 게 있긴 한데 그 전기 오토바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전기 오토바이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서 거기서 빌린 다음에 이동하겠습니다. 팍세 시내 모습은 방비행도 완전 시골이긴 한데 여기도 거의 시골이긴 하죠. 오토바이는 빌리는데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서 가지? 여기 전기 오토바이는 없고 오토매틱으로 한번 해봐야지 뭐. 처음으로 오토바이 주유도 해보고. 이거 주유값하고 따로네. 여기가 왓푸살로라고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는 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를 첫 번째 포인트로 왔어요. 오토바이 타고도 이동이 되는데 계속 오토바이만 타면은 그거에 너무 적응되니까 이런 거 계단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올라가서 가는 게 낫죠. 근데 이 계단 생각보다 진짜 가파르긴 합니다. 보이시죠? 가파른 거.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있었네. 오토바이 타고 올라올 걸. 이제 여기서 보이네요. 근데 아직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3차선까지 있어요. 왔다. 빡세네. 이렇게 다 올라오면은 팍세 여기 시내 전경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햇빛이 위치가 딱 저렇게 돼 있어가지고 느낌 있네요. 방콕에서 봤던 게 지금까지 제일 크긴 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없는 것 같고 딱 이거 보러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 전경 딱 보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 차 타고 올라왔네. 나만 걸어 올라왔구나. 입장료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입장료도 받으면 안 되지. 진짜 오랜만에 땀으로 샤워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봐요. 지금 땀난 거. 에어리즘 때문에 그런 거지, 에어리즘 없으면 이미 여기 다 젖었어. 이런데 올라갔다 오면은 무조건 물 마셔줘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여기에서 40km 정도 가면은 앙코르와트보다 더 오래된 사원이 있다고 해요. 그거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출발하려고 하는데 얘네는 단체로 어디 가지? 여기 많이도 가네. 그래, 너무 편하게 포장된 도로만 달린다 했어요. 비포장 도로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오는 길이 거의 포장된 도로로 돼 있었어 가지고 엄청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이제 한 10몇 킬로 정도 남았는데 여기도
비포장 도로긴 한데 돌멩이가 쫙 깔려있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막 오도도도도도 막 이러면서 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산들에 있는 폭포도 좀 괜찮은 데가 많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갔다가 시간이 되면은 폭포도 한두 개 가보려고 합니다. 맞다, 이건 뭐냐. 이제 사원 도착했고 여기 주차해놓고 입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티켓 사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확인하고 저 미니밴으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게 있대요. 거리가 꽤 멀어가지고. 뮤지엄? 어? 뮤지엄? 아. 뮤지엄 and 버스. 아, 버스 뮤지엄. 오케이. 뮤지엄 본 다음에 이거 타고 가면 되겠네요. 쭈쭈쭈.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박물관만 따로 오진 않는데 뭐 어제 다 포함이니까 박물관도 이렇게 보고 가야죠. 여기는 사진 찍는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미니 셔틀을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 호수로 되어 있구나. 소들도 그냥 돌아다니고. 이게 어차피 이 앞까지밖에 안 데려다 주네요.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이게 자유롭게 소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라서 밑에 소똥도 잘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 여기 봐요. 안 올 거야 여기? 야, 어떻게 딱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문처럼 되어 있지? 어때요 형님들 여기? 안쪽도 들어갈 수 있나봐. 그래, 좀 이런 거는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보러 왔는데 고수를 살짝 하긴 했나봐요. 티 안 나게 잘했네. 나무다리로 돼 있고 안전한 거지? 그냥 이렇게 쭉이고 저쪽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죠? 아닌가? 비슷하긴 하네요. 아마 저쪽에 있는 것도 여기랑 모습이 똑같아가지고 굳이 저기까지 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와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네요. 뭐 이런 거 해놨다. 여기는 보수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와서 가면 안 되는구나. 저쪽 길인데. 저 위에 올라가서 아래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있는 돌멩이인데 저것도 느낌 있어. 저도 이런 곳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앙코르와트 가려고 시엘림 가기 전에 팍세로 이동했는데 그러면서 팍세를 검색하다 보니까 앙코르와트보다 더 오래된 사원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거는 안 보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계단이 가파르다고 얘기했었는데 아까 그 가는 길보다 훨씬 안 가파라요. 거기가 훨씬 힘들었어. 아니구나, 이 계단이 찐이었구나. 낚였다. 근데 그래봤자 사실 아까 거기가 더 힘들었어요. 야, 이렇게 안에 돼 있구나 이것도. 아, 여기 한쪽 기도하라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끝이지? 여기가 끝이 맞나?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저쪽이 마지막 끝인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오면은 좀 더 볼 게 남아 있어요. 뭔 소리지? 여기가 이제 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벽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구나. 아, 이게 그러면 다른 암벽에도 이렇게 돼 있었던 건가? 이게 나무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샷이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네모나게 나눠져 있는 그 전체 샷이 찍혀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완전 그냥 땡볕이거든요. 선크림을 진짜 잘 바르고 오던지 아니면은 긴 바지 긴팔 입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선크림만 발랐거든요. 여기 구경할 때 주의점은 바닥에 있는 소똥만 잘 보면 됩니다. 소똥이 진짜 많아요.
자, 이제 오토바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포 아니면은 시티 내에 있는 사원이 있거든요.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배터리는 나가가지고 내비는 못 틀고 갈 것 같고, 어차피 왔던 길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한번 왔던 길인데 다시 돌아가는 거 껌이지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들어온 걸까요? 완전 이상한 데로 왔는데 나? 배터리 별로 없는 거 켜가지고 보니까 이쪽으로 쭉 가면은 그래도 나오긴 하는데, 와, 엄청 돌아왔네. 여기 참파삭 도시를 다 돌았네 내가. 젠장. 여긴 아까 가면서 봐둔 커피숍인데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면은 좋겠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느낌이 있죠. 그런 김에 그냥 핸드폰 충전도 맡기고 여기서 밥 먹고 가도 되겠네요. 느낌은 카페일 줄 알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카페가 아니었어요. 이거 치킨 튀긴 거네. 먹었고 어두워지기 전에 한 곳이라도 더 봐야 되니까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우씨, 구름 봐. 시티로 돌아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폭포를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폭포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떨어지려고 하고 기름이 애매하네. 가다가 멈출 것 같아. 여기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에이, 12km인가 남았던데. 하고 갔으면은 해 완전 저물었겠네요. 기름도 지금 거의 다 먹어가지고 가다가 멈췄을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투어는 끝났습니다. 아우, 빡세네. 시엘림 가는 버스 표도 샀는데 여기가 가격이 더 싸네요. 얘는 얼마야? 얘는 39달러네. 저기는 38인데. 폭포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어가 한 5개, 6개 있거든요. 폭포만 따로 투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내일로. 자, 팍세 이틀 차이자 라오스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시티에서 갈 수 있는 왓 루앙이라는 사찰 갔다가 밥 먹고 팍세의 일정을 다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왓 루앙으로 이동해 볼게요. 왓 루앙을 먼저 가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라오스식 쌀국수도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라오스식 쌀국수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팍세에 랑캄 호텔에 있는 쌀국수가 또 유명하다고 해서 아침 겸 점심으로 거기서 쌀국수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그 랑캄 호텔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쌀국수 먹는 거지? 여기에서 먹는 건가? 여기가 맞나 보네요. 치킨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이 없다네. 이거 도가니국수 먹었을 때 줬던 그거다. 이거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물도 그냥 주시네. 야, 라지 사이즈 큽니다. 야채 주고 개꿀이네. 국물 맛은 어떨까요? 시원하니 괜찮아요. 시원하니 괜찮네. 근데 좀 매콤하게 먹어야지 이거 넣어서. 걸쭉한 이게 마법의 소스더라고. 매콤하게 먹고. 국물을 한번 먹어봐야지. 좋구먼. 쌈장은 아니고 땅콩 소스. 피넛. 고기가 좀 순대국밥에 들어가 있는 고기 같아. 맛있네. 추천해줄만 하네요. 국수도 괜찮고. 왓 루앙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잠겨 있네. 그렇게 엄청 커다란 관광 포인트는 아닌가 봐요. 관광객이 아무도 없네. 이 팍세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건 좀 보수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확실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여기 둘러보니까 왜 관광객이 시티 안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지 알겠다. 미니밴을 예약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제가 어제 갔던 와푸사운이나 폭포들이 이렇게 쭉 투어를 하는 것 같아요. 라오스 팍세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태원 클래스 팬인 젊은 사장님이 담밤이라는 포차를 만든 곳이 있대요. 거기가 한국 음식을 파는데 맛도 괜찮게 만들고 가격도 그냥 현지 음식점 가격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저녁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담밤 안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손님이 하나도 없지? 나밖에 없군. 가격 보면 진짜 해자입니다. 비빔밥이 31,800원 정도예요. 한 2,000원 정도? 자, 1번으로 나온 삼겹 김치볶음 밥, 이거랑 라볶이랑 핫도그 이렇게 3개 시켜봤어요. 김치에서 살짝 이 나라에서 쓰는 향신료 맛이 난다. 사실 이런 거는 김치가 맛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맛이 조금 애매합니다. 김치 맛이 너무 셔. 그렇다고 막 별로인 건 아닌데 가격이 1,000원 정도니까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아닌가? 아까 아침에 먹은 쌀국수랑 비교하면 그 쌀국수 먹는 게 나을 수도. 그 쌀국수 먹는 게 낫습니다. 라볶이 떡볶이 맛이 안 날 것 같은데? 떡볶이 소스 맛은 애매합니다. 배부르긴 한데 뭔가 맛있는 배부름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팍세에서 여행도 끝났고 라오스에서 모든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캄보디아로 넘어가야 하고 오늘은 일찍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디오스.